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 주파수 경매 관전 포인트는입니다. 자, 미국이 5G 중대역을 놓고 대규모 주파수 경매를 엽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부터 위성용 C밴드 주파수 3.7에서 4.2GHz 대역 중에서 280MHz 폭을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주파수 경매는 5G 중대역을 놓고 펼치는 미국 내 첫 번째 대규모 경매로 한화로 55조 원이 넘는 510억 달러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화웨이 진출이 어려운 만큼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의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파수 경매는 내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이를 기점으로 미국 내 5G 투자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국내 5G 업종의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소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그리고 5G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또 화요일에는 만나볼 수 있는 바로 그 핫한 코너 알고 계시죠?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계속해서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같이 대화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도 오늘은 특별하게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살려줘요님, 또 쫄보님 함께하고 계시고 박경호님 또 안녕하세요. 돌멩이님도 오늘 우유빛깔 한 번랑 같이 외쳐주셨네요. 서당계 1년차님, 또 승빈님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흥묘 백묘님까지 오늘 1시간 꽉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톱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5G 종목들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경매 결과에 따라서 종목들 좀 많이 움직일 텐데 사실 이 경매 7월, 8월에도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이번에 아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번 경매와는 7월, 8월 경매는 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주파수 이제 영역대가 다르죠. 영역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번에 7월 달에 7, 8월 달에 했던 거는 이제 옥션 이제 105고 이건 이제 8 경매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대역대가 3.5에서 네. 3.6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경매가 C밴드라고 해서 네. C밴드가 이제 뭐 C밴드가 뭐냐라고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 C밴드가 그것도 이제 광역대를 이제 이 헤르츠 영역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C밴드는 보통 4GHz에서 8GHz를 두는 걸 보고 네. C밴드라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번에 하는 게 8GHz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7GHz에서 3.98GHz 그러니까 4GHz까지 가는 거죠. 3.98이 사실상 4기가니까 네. 그게 이제 4기가가 끝에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C밴드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대역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파수 대역대가 달라서 이제 그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요. 딴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왜 근데 이 대역대가 달라요? 왜 그러니까- 따로 또 경매를 하는 거고 무슨 차이예요? 그 대역대를 이제 만약 이 통신사가 네. 예를 들어 대역대의 한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엄청 쓸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 뭐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아파트를 따진다면 예를 들어 그냥 한 10명이 사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30평이 10명을 몰아 사면 엄청 좁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명이면 그래 좀 이제 그러면 네가 10명이면 한 4명만 30평 요 하나 하고 나머지 4명 요 다른 30평이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주파수 하나에 몰려버리면 대역대에 너무 몰려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더 느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라서 쓸 수 있는 폭대가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짧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 이제 주파수 좀 잘라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 소위 말하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이번에 1차에 들어갔던데 여름에 들어갔던 거 이제 8 경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버라이즌이랑 DC 네트워크스가 참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C밴드 같은 경우는 AT&T랑 그다음에 T-모바일이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릅니다. 영역대가 다른데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광역대 역시나 이제 서브식스 라인이라서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매를 중매라고 잘못 얘기했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다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끝까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 결혼하셨는데 또 중매를 그 아, 방송분은 또 남편분들 섭섭해하시네요. 아예 또 이게 주파수를 잘 연결을 해준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자, 신기수 전문가님, 이번 주파수 경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 경매를 올해 지난 7월 달에만 한 건 아니에요. 상반기에도 했어요. 이제 상반기 네. 때 한 거는 20GHz 위쪽에 그건 이제 좀 고지파 대역이거든요. 그쪽에는 이제 상반기 때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했던 게 3.5GHz 대역이고 이제 이번에는 3.7GHz 위쪽에 이제 하는 건데 중대역대 하는 건데요. 네. 중대역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그 깔아놓기를 28GHz 깔아놓고 높은 거?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네. 이제 그 주파수가 그 높으면 속도가 빨라요. 대신 주파수가 높으면은 잘 막혀요. 가다가 멀리 못 가요. 근데 버라이즌이 처음에는 그거 깔아놓고선 자랑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터지더라 이거죠. 그만큼 그러면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그 돼요. 기지국 엄청 세워야 짧은 되는데 거니까.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버라이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3.5GHz 때도 그때 참여해가지고 엄청 돈 많이 써가지고 가져왔고요. 이번에도 이거 중대역대를 네.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많이 이제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28GHz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휴대폰 쓰는데 휴대폰으로 게임하는데 28GHz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중대역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B2B라든가 이제 산업 영역 쪽,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좀 빨리 돼야 되는 부분들,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하고 버라이즌도 이제는 중대역대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중대역대를 아마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대역대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번 주파수 경매가 되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 뭐 백신도 맞았겠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1월 달부터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파수 경매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뭐 510억 달러까지도 나오고 있고 지난 7, 8월 때는 저희 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한테도 주면서 삼성전자가 또 관련해서 뭐 관련 5G 종목들 좀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흐름은 어땠는지 관련 종목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때 이제 어쨌든 버라이즌발 수주가 나는 삼성 쪽에 먼저 나오다 보니까 삼성양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차트가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번 급등이 했다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발주 이야기가 나올 무렵부터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드라마틱했던 건 에이스테크였죠. 에이스테크 같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7월 달 경매 시작하면서부터 움직이다가 결국엔 수주 모멘텀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좀 급등을 해 있는 상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그러니까 대표가 본사를 방문했던 솔리드 같은 경우도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대감으로 7월 달부터 시동 걸다가 수준 모멘텀 나오고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나서 뭐 KMW나 그다음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 역시 뭐 흐름은 또 동일하게 이때 강하게 나왔고요. 이런 흐름이 저는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 지금 하셔야 된다.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나중에 수주 나오고 나면 또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데 또 할 거란 말이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긍정적인 포지션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같으면 내년 상반기면 모멘텀이 끝났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올해까지 투자가 다 되고 상당 부분 코로나가 없었으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미국도 사실상 조금 더 빨리 집행이 됐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밀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사이클이 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뭐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이클은 더 뒤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니까.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도 괜찮아서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괜찮다고 느끼는 보긴 하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좀 많이 이벤트 터지기 전에 많이 모아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정말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수주를 받느냐가 또 문제일 텐데 사실상 화웨이는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사실상 탈락이고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3파전이 예상된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로 관련해서 수혜 기업은 어느 쪽 보면 될까요? 그 회사들이랑 어느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지 보면은 그쵸. 뭐 좋겠죠. 그림을 네. 좀 준비를 했는데 그림 보시면 이제 공급사하고 보시면은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면요. 메뉴가 이제 KMW인데 보면 삼성전자, 노키아 그리고 뭐 에릭슨 다 가지고 있네요. 다 뭐 ZTE까지 다 뭐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뭐 에스테크도 있고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유명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는 웬만하면 다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노키아하고도 이제 오이솔루션, 뭐 RFHIC, 오이솔루션하고 RFHIC도 보면은 네 군데하고 지금 거래가 지금 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괜찮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네 군데 업체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5G 투자가 나오게 되면은 뭐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다산 네트워크스는 보면은 거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는 그러면은 안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영업망이 미국에 있습니다. 다산 존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돼 있고 유럽 쪽에도 지금 그 거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HF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 실제 통신사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부 다 유력한 회사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뭐 그 TV에서 특히 토마토 방송에서 이제 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글씨 돼 있는 종목들 네. 뭐 KMW,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뭐 RFHIC, 다산 네트워크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면은 주로 많이 얘기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저런 5G 종목들은 대표 종목들이죠. 이제 5G가 가면 섹터가 가면 같이 움직이니까 저런 종목들은 다 같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수주를 받든지 상관없이 저 종목들은 긍정적인가요? 삼성전자가 수주 받았다 그러면은 저 종목들은 다 가는 거고. 지난번에 만약에 삼성전자 수주 받았다 하니까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저기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연결이. 네네. 근데 같이 올라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갑니다. 같이. 어쨌든 투자 확대에 대한 예, 모멘텀으로 그렇습니다. 관련 종목들 좀 잘 체크를 해봤어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네,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 전망이 좀 어떨까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이제 흐름을 보면 이거는 조금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것도 좀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한데, 네. 이야기 작게 좀 말씀하세요. 네, 살짝 조그맣게 얘기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저희들만의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부분 하나가 지금 그 수주가 나오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기지국을 굉장히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말은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그러니까 제품을 안 좋은 걸 쓰면 그만큼 수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되도록이면 초도의 물량을 많이 깔 때 기본적으로 품질이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에게 많이 밀어줄 거예요. 초도 물량은. 그렇죠. 네, 그래.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내가 이거 개발했어, 이거 해줘 했는데 거기에 물량을 많이 줬는데 이게 갑자기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지금 수리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회사에게 많이 뿌려줄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KMW, 네. 기지국 뭐 넘버원이 KMW니까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안테나도 뭐 에이스테크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쪽에 많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4개 회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KMW, 솔리드, 이노아이리스, 다산 네트워크스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현실로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가 아까 제가 좀 약간 그냥 이야기인데 지금 일부 그런 기업들이 아닌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수주를 아주 작게 받았어요. 나중에 그런 기업도 제가 이거 말은 안 하는지 못 하겠지만 그 기업들이 나중에 수주 공시를 보면 제가 이야기하면 대충 어떤 기업인지 눈치는 채실 거예요. 근데 수주 뭐 1억, 뭐 2억 이런 수주 공시들이 있어요. 버라이즌에.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조금만 가져와 보고 잘하는 안 했는데 그게 터졌어요. 그게 사실상 해봤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아, 그 이 말은 네. 당분간 작은 회사들은 수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냥 5G면 딱 이거다라고 하는 쪽에 몰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해봤는데 이게 기술력이 아직까지 못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많아서 네. 통신 장비 수주할 때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요 부분은 조금 하시라. 근데 그 기업은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네. 어쨌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좀 그 종목 좀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3파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경훈 님이 채팅창에서 뉴스를 보니까 내년 1, 2분기에는 삼성 네트워크 장비가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다. 그 빈자리를 화웨이의 빈자리를 뭐 노키아, 에릭슨이 차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 KMW에 영향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잠시만요. 이게 좀 빠져버렸네요. 마이크가 예, 예. 네. 네, 흥분해가 그러게요. 터진다는 이야기라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올라와서. 모르겠습니다. 저 어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점유율이 1, 2분기 떨어진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준은 어쨌든 지금 이미 버라이즌에 받은 물량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게 사실 1분기에 나올 거니까 지금 4분기에 점유율이 떨어진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 매출 인식이 안 됐으니까 버라이즌 매출이. 근데 1분기부터는 버라이즌 매출이 인식될 거라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AT&T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화웨이가 있을 때도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를 꽤 많이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AT&T가 발주가 나오면 삼성전자 발주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1, 2분기에 점유율이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네. 근데 혹시 만약에 떨어져서 그거를 뭐 노키아나 그다음에 에릭슨이 떨어간다. 그러면 KM도 엄청 좋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삼성이 해도 좋고 네. 노키아가 해도 좋습니다. 왜? 가고 있으니까. KMW는 노키아 비중도 높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화웨이만 많이 안 가져가면 돼요. KMW는 화웨이만 안 하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화웨이가 에릭슨에 납품을 안 하는 줄 아는데 에릭슨에 필터 납품합니다. 안테나나.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자, 에릭슨, 그다음에 GTE 그리고 이제 노키아에 납품을 하고요. 노키아의 비중이 높은 건 노키아가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높은 거지 삼성전자가 매출이 많이 나오면 삼성전자 매출 비중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상관없다. 예, 네. 큰 문제 아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파수 경매 얘기하면서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5G 투자가 어땠나? 계속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 뭐 디지털 뉴딜 이야기도 나오면서 5G 사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현재 올해 5G 투자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할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 우리나라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많이 한다고 상반기 때 정부하고 약속을 해놓고 조금 배신을 좀 했죠. 근데 네.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지금 전체 이제 그 전 세계 국가들의 5G 가용성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가용성 20% 이상. 저 얘기는 뭐냐면 전 국토에서 5G 터지는 데가 20% 이상 되는 데가 6군데밖에 없어요. 보면은 저 중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있고 미국도 들어있죠. 네, 근데 보면은 중국 없죠. 그러네요. 중국이 올해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저기 안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땅덩어리 너무 커서 그래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아직 많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가 넘었다고 해서 지금 100%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5G 투자를 할 때는 너무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내년은 뭐 미국이 이제 제일 앞서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좀 관계 있는 쪽을 본다면은 중국은 지금 화웨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거 많이 팔릴 곳은 이제 미국 쪽이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미국 쪽이 뭐 큰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할 거고 네. 인도가 원래 내년에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후년부터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쪽에 이제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작을 할 것 같고 유럽 쪽도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유럽도 이제 거의 뭐 화웨이 장비 쓰냐 마느냐 이걸 올해 연말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네. 할 것 같고 다 뭐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어쨌든 미국을 선두로 해가지고 5G 투자가 아주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내년도에 뭐 그 5G와 관련된 어떤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채팅창에서 통신사들은 투자 안 한 것 같다. 앞으로도 안 하지 않겠느냐. 5G 폰은 많이 나오는데 터지질 않는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올해 이 5G 투자 현황 어떻게 체크하세요? 뭐 사실 많이 안 한 게 맞죠. 뭐 코로나 이제 뭐 핑계를 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통사 입장에서는 올해가 굉장히 좀 쏠쏠했던 시기일 것 같아요. 투자는 안 했습니다. 투자는 안 했는데 지금 그 소위 말하면 그 5G 폰들을 많이 가입을 했잖아요. 5G 요금제. 뭐 사실 저도 이제 5G 요금제긴 한데 뭐 알프는 그래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네. 내년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주파수 재할당 관련해 가지고 이제 4G 때 3G, 4G 관련해 가지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냥 5G 기지국을 얼마나 설치하냐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의 정부의 기저가 워낙 완강해 가지고 이걸 수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통사 입장에는 그거잖아요. 어차피 깔아야 돼요. 어차피 깔아야 될 거면 차라리 할인을 받고 까는 게 맞죠. 그치.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그냥 온 돈 다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깔아가지고 그리고 안 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핑계거리는 있는데 내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건 인빌딩 위주로 좀 많이 깔 것 같고요. 기지국도 좀 많이 깔아야 된다. 사실 뭐 5G 폰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제가 네. 체감적인 부분이 같긴 한데 이상의 5G는 5G가 들어갈 때는 좀 빠른 것 같은데 이게 LTE로 잡히면 또 이상하게 더 느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너무 많이 느껴지면 이럴 건 그냥 LTE를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통신사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좀 투자는 뭐 물론 뭐 역대 최대로 많이 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2019년 정도 수준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할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것 같다고 보시고요.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신규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 네네. 일본의 투자는 살짝은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아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살짝은 일본 쪽의 매출을 잠깐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 대신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호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럽, 그다음에 인도 이쪽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호주 시장이 생각보다 5G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호주가 지금 최근에 중국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영국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쪽이 다 걷어내고 있거든요. 중국 관련 거 다 옛날에 호주가 굉장히 철광석이나 석탄수 그러니까 수출 관련을 굉장히 많이 해서 중국과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당연히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주력이 되겠지만 화웨이 관련 부분을 배제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통신 장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호주 관련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5G에 대해서는 계속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데 악재라고 할 만한 거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내년 전망 어떨까요? 종목들, 통신 장비주. 그러니까 일단 업황이 전망이 좋으면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갈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1분기 실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이미 다 뭐 기대치를 확 낮춘 상태고 다들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4분기 실적 안 나왔다고 해서 주가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까지 만약에 엄청 실망감을 준다면 또 한번 빠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부분은 가령 이제 1분기 실적은 3, 4월 돼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잡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3, 4월 달에 1분기 실적이 잡힌다 그러면은 주가는 1, 2월 달부터 벌써 이렇게 뜨기 시작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5G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1, 2월 달이면은 어쩌면은 전고점 부근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실제로 확인이 되면서 신고가를 한번 내는 형태 이런 형태들을 저는 그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5G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이제 그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장세도 중요하거든요. 네. 장세가 좋으면은 오버슈팅이 잘 나와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장세가 안 좋으면은 이게 그냥 딱 고만치, 딱 적정 가격 살짝 밑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도 그 상반기까지는 일단 유동성 장세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누구죠?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네. 네. 바이든. 네. 자꾸 버라이즌 바이든이 이제 그 당선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그 의회에서 지금 추가 부양치 얘기하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돈을 풀 거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버블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버블을 만들 때 아무거나 만들지 않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만들죠. 네. 그럼 5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버블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 띄우기에 정말 좋은 재료를 내년도에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때 저는 5G 종목들 다들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원래 5G 종목 근데 항상 좋아하시는 네. 종목들이잖아요. 내년의 전망은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많이 쉬었으니까. 5G의 고점은 내년에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이제 19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5G를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제가 보기엔 좀 고점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근데 어쨌든 그때 가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중요한 건 아직까지 상반기 안 왔잖아요. 한참 멀었잖아요. 그럼요. 예, 아직까지 충분히 저는 5G는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또 한번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C밴드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7월달 경매만큼 8월달 나왔던 이 경매만큼 치열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을 만들어 줬잖아요. 가격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8경매 같은 경우가 네. 지금 45억 달러, 한 46억 달러 정도로 경매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경매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6라운드까지 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20일 안에면 제가 보기에는 이 경매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버라이즌 입장에서는 뭔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먼저 따놨잖아요. 먼저 땄기 때문에 뭔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매가 진행되는 마무리되는 단계쯤에서 버라이즌이 먼저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발주를 내놨던 걸 지금 이제 해와 네. 내줘 그쵸. 그러니까 PO를 날릴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모멘텀으로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경매가 마무리되는 이제 1월 달이 되고 나면 나머지 애들 AT&T 그다음에 이제 그 T-모바일 이런 애들이 또 발주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쨌든 계속 저는 제일 편안하게 모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 네. 1월 달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멘텀이 나와서 그 전에는 좀 부지런히 모아두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거죠.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계속 나온다 했는데 발주가 안 나오는 거. 나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코로나도 계속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서 끝나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못했던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길어지면- 백신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이걸 너무 미룰 수는 없어요. 통신사들이. 그리고 이번에 그 버라이즌 3분기 이제 컨콜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투자 더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투자 더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안 해버리면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할 것 같다. 안 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늑대가 나타난다를 벌써 한 5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이제는 진짜 나타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한번 짜 볼까요? 5G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뭐 종목은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그냥 글로벌 SI 업체들이랑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 사시면 좋겠고, 네. 근데 결국에는 유명한 종목들 사시면 돼요. 유명한 종목들은 뭐 방송에서 뭐 많이 KMW도 그렇고 K문W, K문W.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문산 네트워크스, 문산 네트워크스, 문서진 시스템, 문서진 시스템, K문W.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을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주파수 경매 때 이제 올라갈 때 보면 탄력 있게 올라간 종목들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또 이쪽에 모멘텀 붙으면 그런 종목들이 또 탄력 있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5G 많이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지난번에 빠졌을 때 절반 정도를 이미 다 회복을 했어요. 5G 종목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고점하고 보면은 KMW도 15% 정도 차이 나 있고 다산네트워크스 15% 정도 차이 나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5G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투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너무 매수가 많죠.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고 오히려 제 생각엔 지금 만약에 5G 종목들 시장 흔들려서 빠진다 그러면 살려고 지금 대기 중인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는 이제 5G와 관련된 최대 약재는 종목을 안 갖고 있는 게 약재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내년 1분기 실적 구간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1분기 실적 구간에서 1분기 실적 잘 나왔다는 소식 나오게 되면은 오버슈팅 한 번씩 나오면서 신고가 한 번씩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5G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는 좀 타이밍이 왔다라는 분석이네요. 문서인 전문가님 어떨까요? 뭐 대응 저는 뭐 전략. 사실 뭐 답정 넣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침을 발라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이제 거의 이제 토마토 국민주가 돼버렸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KMW,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용어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귀가 잦으면 그게 나온다라는 아.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작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수준은 안 나오는데 지금 공장 가동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재고가 지금 쌓인다라는 말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 피오를 좀 받아놨다라는 말인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솔리드가 지금 영국 쪽에 지금 지하철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솔리드 본사에 방문하면서 솔리드와의 이 스몰셀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삼성이 또 영국의 5G 관련 사업 하는 거 그것도 입찰을 또 했어요. 그 약간 콜라보레이션이 자꾸만 지금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되니까 좀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모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가지고 계시면 아예 안 가네 하지만 앞서 신기수 정보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번 눌렸다가 다시 거의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교 1등인데 지금 한 10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이 되면 전교 1등이 다시 돼 있을 거니까 지금 부지런히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뒷바라지 잘했는데 사법고시 네. 이제 물론 지금 사법고시 없긴 하지만 사법고시 합격 딱 하는 시점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진짜 냄새를 많이 풍긴 종목인데 5G가 이제는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싣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5G에 대한 믿음도 지금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볼 타이밍이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미국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 5G 앞으로 전망과 또 투자 대응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5G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이번에는 좀 진짜 이기를 바라보면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초에는 이 5G와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체크해 주신 종목들이라든지 대응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꼭 5G를 통해서 수익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